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4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 날짜로 개별적인 반감기가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2차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였는데 최근에는 4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세 상승장에서도 절대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상승과 조정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 나오고 있는 조정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의 그 시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미국에서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수요일 9시 반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는 FOMC 연준의 회의록이 또 공개될 예정이죠. 이 두 가지 모두 금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이 발표되고 나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또 한번 예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고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에서 살펴봤듯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이 단기 이평선 라인을 지켜준다면 이전에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확인했듯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또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 382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제목에 ETF 그리고 반감기보다 폭발적이다. 비트코인의 진짜 호재는 이거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5월 달에 승인될 전망이다. 이 기사가 엊그제 날짜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 전해진 속보를 보면 외신에서는 홍콩이 4월 15일 날 당장 다음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계획이 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다시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요. 자, 홍콩의 ETF는 중국 자금의 유입로로 쓰이게 될 거고 이 규모는 미국보다 클 거다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코인 시장의 문을 닫아버렸죠.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 중국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미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 삼아서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부터 금융시장의 메카였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플랫폼은 구축된 상태였고요.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 거래소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또 홍콩의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에게 홍콩으로 오라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 지지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코인 시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보다 이 코인 시장에 호의적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하긴 했지만 이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SEC에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하려는 ETF 승인을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홍콩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빠르게 승인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할 예정이라고 제가 관련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최근 이 ETF가 승인되고 나서 여기서 순유입이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순유출이 나오면 하락하는 상호 비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 차트를 보시면 자, 위에 보이는 차트가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리고 최근까지 4월 초까지의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밑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과 유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이 순유입이고 빨간색이 순유출인데
자, 크게 봤을 때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순유입이 들어왔을 때는 비트코인도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크게 순유입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1억 원 위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죠. 유입세가 줄어들고 유출로 전환되면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는다. 강하게 상호 비례작용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에서의 ETF가 승인되고 중국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6월 달에 이 EDXM이라는 이 미국에서 새롭게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출범 당시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상장됐었던 코인은 총 4개였는데 이 4개의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나머지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런데 작년 말에 이 4개 중 비트코인 캐시만 EDXM 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EDXM 마켓은 미 월가의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 피델리티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함께 만든 기관들을 대상으로만 거래가 진행되는 미국의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당히 중국화된 코인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상장 폐지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들,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 중에서도 아마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이전 대세 상승장부터 함께 살펴보면 비트코인 캐시는 이전 대세 상승장, 이전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 고점 200만 원 위에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가 최근 승인되고 나서 1억 원 위에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는 최근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전고점까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이 남아있는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가 더 크게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90만 원대의 시세 때는 이전 고점을 기록할 때 이 전후로 만들었던 이 마지막 박스권 위치죠. 최근에는 100만 원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도 가져갔는데 이번 주 주봉 마감 만약에 이 저항 라인 위에서 해줄 수 있다면 이 윗 구간에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위로 갈수록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4월 21일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점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 전에 당장 다음 주에 만약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큰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남아있는 상승 여력이 큰 만큼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시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상승력을 보여줄 때 뒤늦게 절대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처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확실하게 지지라인 확인하고 우리는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평균 단가도 관리를 하면서 비중 조절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세 상승장에서도 절대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주봉으로 봐도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나왔죠. 이걸 일봉으로 보면 더 많은 상승과 조정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2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기대되고 있는 올해 이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